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25일 일요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 두 종목 모두 CMO 기업에 해당이 되죠. 저는 향후 2년 이후부터는 K바이오 시대, 현재로서는 올해부터는 CMO 기업들의 국내 증시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년, 3년 이후부터는 글로벌에서의 K바이오 시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한 25년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두뇌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죠. 머리는 안 되고 연구는 해보고 싶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머리는 안 되고 연구는 하고 싶고 또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을 해보고서 하는데, 본업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자신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이 유튜버는 현재 9개월 10개월째를 하고 있는데 늘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영상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전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때로는 참고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만 하시고 최종적인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주린이 분들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그러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참고사항으로 꼭 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동안 주식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더딜 것이고, 아무리 좋지 않은 기업, 당장이라도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장 폐지, 거래 정지될 기업인데도 수급이 들어오면 폭등하기 일색입니다. 따라서 오리무중인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하는데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한다면 단기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을 단기 투자나 이런 기술적인 것도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주가에, 그 기업의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고 보게 되면 미국의 워렌 버핏,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도 부르겠죠. 그러한 분들은 큰 노년에 비해 내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투자의 대가로 불리기도 하고, 반면에 책자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지만 단기 투자의 그러한 전설적인 대가들은 노년에 대단히 객살한다든지 권총사살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제 각설하고요. 어젯밤에 SBS 단독으로 한국을 백신의 허브로 만들어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네요. 한국을 백신의 허브로 만든다. 허브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 한국을 백신 중심지로,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게 하는 그러한 인터뷰가 나와서 소개할 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종목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단백질 제조업에 기반을 둔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단백질 제조업 백신이 전체 백신의 58%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매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산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부채가 거의 없고 그리고 백신의 명가로 이렇게 분류하죠. SK케미칼에서 68% 이상의 지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의 백신의 위탁 생산을 현재 진행하는 CMO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4일 어젯밤이죠. 20시 31분에 SBS 단독으로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여기 지면상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생산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톰 프리든 전 미국 CDS 국장을 워싱턴의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다. 톰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모델이 바로 미국의 CDC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전 국장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미국의 신종플루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진두주의했다. 프리든 전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을 mRNA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현재 mRNA 기반으로 하는 곳은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T팜이 이렇게 LNP 기반으로 mRNA 백신을 현재 CMO를 하려고 위탁 생산을 하려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mRNA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한국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위한 백신 생산국이 될 수가 있다. 한국의 mRNA 생산 기술을 이전하면 아시아의 백신을 빨리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허브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기술을 이전의 허브가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아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당장 전 세계 수요를 감당 못하는 업체들도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 백신을 더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라면서 특히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돈을 댄 모더나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우리는 모더나와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압박하고도 있다. 프리든 전 국장은 미국 우선주의만 고집하면 변이 바이러스 출현 현재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의 이렇게 확진자가 제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죠. 출현으로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 프리든 전 CDC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더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고 백신 면역력을 우회할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위한 백신 허브국이 되어야 한다는 프리든의 주장은 백신 탐판을 벌여야 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SBS를 통해서 지난 밤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4월 18일에 311만 주의 확약 물량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죠. SK바이오팜을 보건대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이어져 오면서 현재 1개월이 지났음에도 311만 주가 공모가 물량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기관 물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두 달 후에는 333만 주가 또 풀리게 되고
그 이후로 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현 시점으로 5개월이 지나게 되면 400만 주. 그러면서 여기에 또 68%에 해당하는 SK케미칼의 또 지분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할 필요가 없고 투자 수익률만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속적으로 저점 11만 1,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18일 날에도 풀리게 시장에서 확약 물량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긍정적인 캔들로만 보더라도 양, 음양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CMO 기업으로서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현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달에 상장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시장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림도 투자다, 저는 이렇게 오랜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K바이오 시대에 접어들면서 CMO 기업은 큰 성장과 매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제가 이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청약도 했고요. 물론 한 주 균등분배로 한 주를 받아서 현재 보유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저점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또 확약 물량 또는 대주주의 68%에 해당한 물량이 어느 정도 또 풀력들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 상황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7254번이네요. 현재에 이렇게 18일날, 19일날을 보게 되면 그래도 13만 주 그리고 16,000주,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현재 100%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약 물량이 풀리지 않는 상황, 그 이유인즉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가들, 사모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금이 지나치게 많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유지를 하면서 현금이 대단히 두둑하게 쌓여져 있는 상황에 있죠. 그에 기인해서 이렇게 현재 주가가 조정 보이지 않고 상승을 하는지, 일단 매도를 익절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기금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SK바이오팜 또한 이렇게 상장 후 1개월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블록딜로 350만 주 정도의 블록딜로 인해서 현재 SK바이오팜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를 SK바이오팜은 지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이 되고 블록딜 물량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지만 현재 아직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그와 같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간에 대주주이든 또는 기관 투자가이든 간에 개인들보다 더욱더 냉정하게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살 수는 없죠.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다시 차익을 내고 파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수익권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주주의 지분이 상당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다시 매물을 추대할 상황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CMO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일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단기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미만에서는 신규 상장의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급적 낮게 사야지만 평단가가 낮아야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CDC 국장이 언급한 부분처럼 mRNA 부분에 기반으로 하는 CMO 기업 중에 하나가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은 지난 금요일에도 92,800주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고점에 13만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큰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놓여져 있고요. 저점 13만원을 현재의 바닥 상태 아니면 견고하게 지키는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현재 박스권 매매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 개인들은 익절을 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좀 더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급 상황을 한번 ST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은 8만 주 정도의 기관들도 들어왔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에 우위에 보이고 있죠. 외국인은 92,000주 이런 식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ST팜에 대해서 외국인도 지분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봉을 통해서 심장의 투자 심리도 정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정도에는 12만원 아래까지의 가격 조정이 보였고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럼에도 아직도 한 달 정도를 조금 한 5일 정도를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이곳에서 추매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조심스럽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관망 정도 내지는 단기 매매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또는 이제 4월 18일 날에 확약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앞으로 2달 후에는 또 333만 주가 또 출해되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정도 저점에서 고점 익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효과를 얻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보는 시각도 국내의 단백질 제조합 기반의 백신 또는 mRNA 기반의 백신, 그래서 한국을 백신의 중심지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의 톰 프리든 국장의 이렇게 SBS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종목과 함께 또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을 함께 오늘은 일요일 날에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저는 IT의 전공자이고 수십 년 동안 제조업 또는 IT 또는 제약바이오를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부터 앞으로 2년 후에는 글로벌에서의 제약바이오, K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저는 주장하고 그쪽 방향으로 제가 10개를 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카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출과 직접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중심주라고도 볼 수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론 현재 반도체 역시도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제약바이오에서 잠시 그러한 호재성이 잠시 밀려서 그러나 앞서거니 뒤져거니 하면서 한 번은 반도체 관련 또 한 번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오며 가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큰 성장이 한국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밤에 단독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참조해서 도움을 각자 주주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작은 미랄 도움이 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건강한 가족들과의 대화 이렇게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